12라운드 내내 완벽했던 상대가 단 한 방에 무너집니다. 앞선 11라운드를 다 내주고도 마지막 한순간에 모든 걸 뒤집어버리는 남자. 그의 오른손에는 별명이 하나 붙어있죠. 터치 오브 데스, 즉 죽음의 손길. 기술, 화려한 발놀림,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데도 데뷔부터 링에 올라온 상대들이 하나같이 다 바닥에 눕습니다. 오늘 우리가 파헤칠 남자는 헤비급 역사상 가장 위험했던 오른손을 가졌던 사나이 브론즈 바머 디온테이 와일더입니다. 먼저 이름부터 짚고 가겠습니다. 브론즈 바머 청동 폭격기. 이 별명은 2008년 베이징 올림픽에서 따온 겁니다. 와일더는 그 대회에서 동메달을 땄고 지금까지도 올림픽 복싱에서 메달을 딴 미국 남자 선수로 남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부터가 좀 흥미롭습니다. 와일더는 소위 말하는 교과서 복서가 아니었습니다. 잽으로 상대를 요리하고 스텝으로 각을 만드는 그런 정통파 스타일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오히려 가드는 종종 열려있고 자세는 어딘가 좀 어설퍼 보이고 펀치폼도 정석과는 한참 떨어져 있죠. 그런데 이 남자 링 위에 올라온 상대들을 계속해서 잠재웁니다. 초창기 그의 승리 대부분이 KO였고 그중 상당수는 1라운드에 끝이 났습니다. 기술로 이기는 게 아니라 단 한 방의 오른손으로 앞선 라운드의 모든 실수를 지워버리는 겁니다. 와일더 본인이 나중에 이걸 아주 정확하게 표현합니다. 상대는 12라운드 내내 완벽해야 한다. 나는 단 한순간만 완벽하면 된다. 이 한 문장이 디온테이 와일더라는 선수의 전부입니다. 2013년 아직 챔피언이 아니던 시절의 와일더. 상대는 벨라투스 출신의 베테랑 시아르헤이 리아코비치였습니다. 이 사람 만만한 선수가 아니었습니다. 한때 세계 무대를 밟았던 노련한 파이터였고 프로에서 링 위에 쌓아온 라운드 수만 봐도 와일더보다 훨씬 경험이 많았던 선수입니다. 그래서 다들 이렇게 예상했었죠. 리아코비치가 와일더한테 몇 라운드는 버텨줄 거다. 그런데 와일더는 그 몇 라운드를 기다려줄 생각이 없었습니다. 1라운드 짧은 카운터 레프트훅 하나가 리아코비치의 균형을 흔듭니다. 몸이 뒤로 일직선으로 밀리죠. 그리고 여기서 와일더를 상대로 가장 하면 안 되는 실수가 나옵니다. 바로 로프에 몸이 얼어붙는 것. 도망갈 각도가 사라지는 순간이거든요. 와일더는 앞선으로 상대 시야를 가린 뒤에 오른손을 그대로 가드 사이로 꽂아 넣습니다. 정확히 턱에 리아코비치 그 자리에서 무너집니다. 경기 시작 90초 만에요. 몇 라운드를 버텨줄 거라던 베테랑이 1분 안에 링에 눕는 장면. 이게 바로 전성기 와일더의 예고편이었습니다. 시간을 2015년으로 돌려보죠. 와일더는 마침내 세계 타이틀 도전권을 손에 넣습니다. 상대는 WBC 챔피언 버메인 스티번. 당시 스티번은 결코 쉬운 상대가 아니었습니다. 직전 경기에서 강펀처를 KO로 잡아낸 챔피언이었었죠. 반대로 와일더는 화력은 검증됐지만은 오래 쌓아본 경험이 검증되지 않았던 선수였습니다. 여기서 와일더는 커리어에서 아주 중요한 선택을 합니다. 평소보다 체중을 좀 더 가볍게 맞춰서 올라온 겁니다. 이 상대는 쉽게 안 눕는다. 필요하다면 진짜 복싱해야 한다는 걸 스스로 알고 있던 겁니다. 그리고 이날 우리는 처음으로 복서 와일더를 봅니다. 잽으로 거리를 재고 긴 리치를 앞세워 상대를 앞손 뒤에서 지배를 합니다. 특히 하나의 무기를 반복적으로 사용합니다. 앞손으로 프레임을 만들어 상대 시야를 통제한 뒤에 그 틈으로 스트레이트 라이트를 찔러 넣는 패턴. 솔직히 말하면 게임 처음 배울 때랑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다른 조작은 아직 서툴러도 이 기술 하나면 확실히 먹힌다 싶으면 계속 그것만 쓰잖아요. 와일더가 딱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게 실제로 통했습니다. 스티번도 반격의 순간이 있었습니다. 몇 번은 깔끔하게 마치기도 했죠. 그런데도 와일더는 원래 맷집과 회복력이 좋은 선수였고 매번 곧바로 되받아쳤습니다. 결국 이 경기 12라운드를 다 채우고 판정으로 끝이 납니다. 와일더의 완벽했던 KO 행진은 여기서 멈췄지만은 그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이날 디온테이 와일더는 새로운 헤비급 챔피언이 되었거든요. 챔피언이 된 와일더의 방어전. 첫 상대는 에릭 몰리나였습니다. 몰리나는 예상외로 끈질기게 버텼습니다. 잠깐이지만은 와일더가 고전한다는 말까지 나왔었죠. 하지만 결국 한 방이 터집니다. 와일더의 오른손 한 방에 몰리나가 순식간에 바닥으로 사라졌고 경기는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그 다음 더 까다로운 상대가 등장합니다. 폴란드 출신의 사우스포 아르투르 슈필카. 슈필카는 앞선 상대들과 결이 달랐습니다. 왼손잡이 스탠스에 머리를 계속 넣었다 뺐다 하면서 백핸드 레프트훅을 노리는 잡기 정말 어려운 유형이었죠. 실제로 슈필카는 초중반에 여러 라운드를 자기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잽도 좋았고 바디워크도 좋았어요. 여기서 우리가 봐야 할 건 와일더가 사냥꾼으로 변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와일더는 경기 내내 슈필카의 한 가지 습관을 읽고 있었습니다. 슈필카는 전진해서 들어올 때마다 앞손을 툭 대고 머리를 살짝 숙이고 그 다음 왼손 훅을 감아 던졌었거든요. 이 패턴을 경기 내내 반복했습니다. 기세는 슈필카에게 있었지만은 바로 그 순간
흐름이 꺾입니다. 와일더는 슈필카가 머리를 숙이며 훅을 준비하는 그 타이밍을 기다렸다가 짧고 곧은 오른손을 턱에 정확히 맞춥니다. 곡선으로 감아 들어오는 훅보다 직선으로 뻗는 펀치가 언제나 먼저 도착하죠. 슈필카 그 자리에서 정신을 잃고 쓰러집니다. 9라운드였었습니다. 앞서 있던 상대가 자기 습관에 그대로 잠들어 버린 겁니다. 와일더는 화력만 센 게 아니라 상대의 리듬을 읽고 그 위에 오른손을 얹는 사냥꾼이기도 했습니다. 2017년 와일더는 버메인 스티븐과의 리매치를 잡습니다. 1차전은 사실 접전이라기보다는 와일더의 우세였지만은 한 가지 의미가 있었어요. 스티븐은 와일더를 12라운드 끝까지 끌고 간 유일한 남자였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엔 스티븐까지 KO로 잡으면은 와일더는 지금까지 만난 모든 상대를 눕힌 셈이 됩니다. 그리고 이날 와일더는 자기 커리어 최고의 자신감으로 링 위에 올라갑니다. 1라운드 스티븐은 사실상 아무것도 해보지 못합니다. 와일더의 오른손이 그대로 꽂히고 스티븐은 2라운드에서만 여러 차례 링 위에 누워버립니다. 솔직히 말하면 스티븐은 링 위에서 겁에 질려 있던 것 같습니다. 와일더는 그런 상대를 향해 단 한 대의 반격도 허용하지 않고 그냥 걸어 들어가 부셔버립니다. 이건 경기가 아니라 선언에 가까웠습니다. 나는 이제 나를 오래 버티게 했던 유일한 남자조차 1라운드에 지운다. 자, 이제 진짜 이야기입니다. 여기까지 와일더의 상대들은 화려했지만은 냉정히 말하면 최상위권 강자는 아니었습니다. 챔피언의 이력서로선 어딘가 좀 비어 있었죠. 그 빈칸을 채우는 남자가 바로 루이스 킹콩 오르티스입니다. 오르티스는 무패의 쿠바산 사우스포였습니다. 20년 넘는 아마추어 경력에 기술적으로 아주 탄탄하고 양손에 바주카포를 달고 있는 선수. 너무 위험해서 다들 피하고 싶어하던 헤비급의 보기맨 같은 존재였습니다. 사실 안전한 상대만 고른다는 소리를 듣던 와일더가 이 오르티스를 받아들인 것 자체가 놀라운 일이었죠. 두 사람의 합산 전적은 60승 이상, 패배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 경기가 판정까지 갈 리는 없었습니다. 초반 경기를 주도한 쪽은 오르티스였습니다. 오르티스는 스트레이트 레프트를 바디에 꾸준히 투자했습니다. 이게 아주 영리한 전략이었습니다. 와일더의 폭발력은 초반에 집중이 되었으니까 바디를 두들겨 체력을 갉아먹으면 후반엔 그 무서운 오른손도 느려질 테니까요. 그런데 5라운드가 끝날 무렵 오르티스가 딱 한 번의 실수를 합니다. 와일더가 오른손에 힘을 싣는 것을 보고 옆으로 크게 감아오는 펀치라고 판단해 팔꿈치로 왼쪽을 막았거든요. 하지만 와일더의 펀치는 곧게 뻗은 스트레이트였습니다. 오르티스 그대로 다운. 앞선 5라운드를 자기 것으로 만들고도 단 한 번의 오판으로 대가를 치른 겁니다. 와일더를 상대로는 실수 한 번이 곧 끊을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준 장면이었죠. 여기서 대부분의 복서라면 6라운드에 무너졌을 겁니다. 그런데 오르티스는 침착하게 버티고 오히려 대받아칩니다. 자기 앞에서 녹아내리기만 하던 상대들과는 전혀 다른 반응. 그리고 이게 와일더를 흔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7라운드 와일더 커리어 최대 위기가 찾아옵니다. 들어오는 와일더 턱에 오르티스 카운터 레프트 훅이 완벽하게 걸립니다. 그리고 곧바로 이어지는 왼손 연타. 와일더의 눈이 풀립니다. 다리가 흔들리고 사실상 서 있는 채로 정신이 나가 있는 상태. 링 위에서 잔뼈가 굵은 파이터라면은 그 첫 훅 한 방에 이미 쓰러졌을 겁니다. 하물며 그 뒤 연타까지요. 지금 와일더가 서 있는 이곳은 그가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깊은 물속이었습니다. 클린치로 겨우 버티고 남은 시간은 오직 본능으로 넘깁니다. 기세는 여기서 완전히 오르티스 쪽으로 넘어간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와일더는 흔들리는 와중에도 큰 스트레이트를 몇 번이나 되던지며 라운드를 넘깁니다. 그리고 다음 한 라운드를 사실상 회복했으면서 9라운드 무렵엔 다시 경기 속으로 들어옵니다. 관자놀이에 꽂힌 한 방으로 이번엔 오르티스가 흔들기 시작하죠. 10라운드 넘어갈 때까지도 채점표상 앞서 있는 것은 오르티스였어요. 와일더는 이기려면 반드시 오르티스를 다시 눕혀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오른손이 마침내 도착합니다. 오르티스가 왼손을 무리하게 뻗는 순간 와일더가 풀 카운터로 라이트를 맞춥니다. 오르티스의 다리가 젤리처럼 풀리고 이번엔 도저히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와일더는 다시 그 레드존으로 들어갑니다. 상대가 쓰러질 때까지 오른손을 미친 듯이 휘두르는 상태. 오르티스는 한 번 더 일어서지만 이미 정신은 링에 없었습니다. 숙인 머리를 향해 꽂히는 라이트 어퍼컷. 그리고 경기 종료. 커리어 최고의 상대와 커리어 최대의 위기를 같은 경기 안에서 넘어선 밤. 이 한 경기가 디온테이 와일더라는 선수를 가장 완벽하게 설명합니다. 이제 처음에 그 문장으로 돌아옵니다. 상대는 12라운드 내내 완벽해야 하고 나는 단 한순간만 완벽하면 된다. 리아코비치도 슈필카도 오르티스도 대부분의 시간 동안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어떤 선수는 채점표에서 앞서 있기까지 했죠.
그런데 그 모든 우세가 와일더의 오른손 한 방에 한꺼번에 지워집니다. 사람들이 그의 라이트를 지우개라고 부른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앞선 라운드에서 저지른 자신의 모든 실수를 단 한 방으로 다 지워버리니까요. 기술이 완벽했냐고요? 아닙니다. 역대 최고의 이력서를 가졌냐고요? 그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링 위에서 이 남자가 뿜어내는 그 공포, 그 한 방이 언제든 모든 걸 끝낼 수 있다는 그 긴장감만큼은 헤비급 역사에서 손에 꼽힐 만한 것이었습니다. 12라운드를 완벽하게 버텨야 하는 상대, 그리고 단 1초만 완벽하면 되는 남자. 그게 바로 전성기의 브론즈 바머, 디온테이 와일더였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와일더의 그 오른손, 헤비급 역사상 가장 위험한 한 방이었을까요? 아니면 기술이 받쳐졌다면 더 위대해졌을 선수였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한번 남겨주세요.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Clutch, that is a must. Wake up, get to it, ain't nothing about it. The only way to it is do it, no way around it. Avoid it, we cruising like the Caribbean with mileage. I'ma always be solid, I'm a young brother with knowledge. Go do the science, dog. Always, I'm like a pilot, dog.